오늘의 초식은 DB 트랜잭션에 대한 겁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조금은, 아주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트랜잭션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읽기와 쓰기를 논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게 트랜잭션이고요. 이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여러 쿼리를 실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커밋이나 롤백,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되죠. 커밋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트랜잭션 시작과 커밋 사이에서 했던 모든 쿼리를 DB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롤백을 하게 되면 모두 반영하지 않죠. 이렇게 여러 개의 읽기나 쓰기 쿼리를 논리적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 이게 트랜잭션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이런 트랜잭션이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아주 상당히 괴로워집니다. 이 그림에서 1.2의 업데이트를 성공한 다음에 1.3의 인서트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1.2의 업데이트를 어떤 식으로든 취소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뭔가 코드를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DB 트랜잭션 덕분에 롤백하는 걸로 끝나죠. 그만큼 DB 트랜잭션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걸 상당 부분 많이 없애줘요. 아주 고마운 존재죠. 이 트랜잭션의 범위는 커넥션을 기준으로 해요. 이 사실을 좀 잘 인지하지 못하면은 코드를 잘못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앱 1이라는 애가 뭔가 커넥션 1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트랜잭션을 시작하죠. 그리고 3번에서 뭔가 쿼리를 실행하고 4번에서 SVC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다시 뭔가 실행을 하고, 근데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6번에서 롤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3번과 5번에서 실행한 쿼리가 롤백 되는 것 뿐만 아니라 4.3에서 실행한 것도 롤백 되는 것을 기대할 텐데, 만약에 이 4번의 메소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4.1처럼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고 그 커넥션에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커밋을 했다면 4.3은 이미 커밋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롤백 되지 않죠. 기대하는 것과는 뭔가 이제 다르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 범위가 커넥션을 따라간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얘기는 뭐냐? 반대로 말하면 여러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 다양한 메소드를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고 싶다면 여러 메소드에서 하나의 커넥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뜻하죠. 트랜잭션 전파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 트랜잭션 전파는 여러 메소드 호출이 한 트랜잭션에 묶이도록 해주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 구현하진 않아요. 보통은 프레임워크가 이 기능을 제공을 해요. 스프링 같은 경우도 add transactional annotation을 붙이면 트랜잭셔널 애노테이션을 붙인 메소드와 그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또 다른 메소드가 모두 다 한 트랜잭션으로 묶이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코드에서는 create 메소드가 체크 디플리킷을 호출하고 그 체크 디플리킷이 이제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뭔가 쿼리를 실행하죠. 그리고 다시 또 create 메소드에서 insert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그 insert는 다시 또 스프링이 제공하는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뭔가 쿼리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create 메소드는 스프링이 제공하는 트랜잭션 전파 기능을 쫙 활성화시키고요. 체크 디플리킷이나 인서트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JDBC 템플릿은 create 메소드를 실행할 때 생성된 트랜잭션을 같이 공유해서
쿼리를 실행을 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트랜잭션 전파를 사용하게 되면 메소드 간의 어떤 커넥션 개체를 전달하지 않아도 여러 메소드 호출을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실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커넥션을 일일이 전파하는 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한,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기능이 바로 트랜잭션 전파가 되겠습니다. 트랜잭션 범위 안에 외부 연동이 섞여 있으면 롤백 처리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왼쪽 그림을 볼까요? 왼쪽에서는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업데이트하고 인서트한 다음에 외부 API로 호출했는데 이 외부 API 호출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롤백을 하겠죠. 뭐 이 과정에서 롤백을 하면 2번과 3번이 같이 롤백이 되니까 별로 문제되는 게 없어 보여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2번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3번에서 API를 호출했어요. 근데 API 호출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4번에서 인서트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났어요. 문제가 나서 5번에서 롤백을 했는데 3번 API 호출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롤백을 할 때 2번은 롤백이 되겠지만 2번의 업데이트는 롤백이 되겠지만 3번에서 API 호출한 거는 롤백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롤백을 하고 나서 외부 시스템에도 뭔가 다시 상태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줘야겠죠. 왼쪽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4번 가정에서 API를 호출해서 실제 외부 API는 성공을 했는데 그 순간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갖고 타임아웃이 났다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롤백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외부 API는 성공했는데 롤백이 발생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발생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외부 연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롤백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특히 롤백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 시스템의 상태를 원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장표는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넣었는데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살짝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글로벌 트랜잭션은 2개 이상의 자원을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줘요. 예를 들어 서로 다른 DB를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DB와 메시징 큐, 예를 들면 뭐 액티브 MQ나 이런 메시징 큐를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 트랜잭션 처리가 너무 쉬워지죠. 예를 들어 DB에 인서트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라고 큐에다 넣어요. 근데 이거를 한 트랜잭션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B에 넣는 게 실패하면 메시지 보내는 것도 롤백이 된다거나, 혹은 메시지 보내는 게 롤백이 되면 DB에 넣는 것도 롤백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자원을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편하겠죠, 트랜잭션 처리가.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성능이 떨어져요. 단일 자원에 대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성능이 아무래도 뚝뚝 떨어지고요. 또 서비스와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애초에 이걸 사용할 수 없는, 아키텍처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여러 자원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트랜잭션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수단, 뭐 이벤트나 비동기 메시징과 같은 다른 수단을 고려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한 내용은 원자성에 대한 거였어요. 모두 다 반영하거나 또는 모두 반영하지 않거나, 이게 트랜잭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 트랜잭션의 이 원자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여러분도 all or nothing 이 문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은 이 트랜잭션의 원자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혹은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같이 외워보시죠. All or Nothing. 그리고 트랜잭션의 범위는 중요해요. 이 트랜잭션의 범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롤백해야 하는 범위로 좀 생각해 보시면 범위를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롤백의 범위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초식은 트랜잭션 격리와 동시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초식에서 뵙죠.